7월의 금리 인상이라. 이게 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7월 26일 날 FOMC가 끝나면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확률이 99.8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 나온 지표인데요, 동결한다는 확률은 0.2%고요. 그러면 0.25%를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마 인상하게 되면 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가 될 겁니다. 5.5%가 된다는 사실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는 굉장히 충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5.5% 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말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3.5%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 5.5%입니다. 2%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탈출에 대한 징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있는데 뭐 채권시장도 돈이 들어오고요. 주식시장에도 돈이 들어오고요. 직접 외국인 투자 FDI라고 하죠. 여기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통화당국이나 금융당국의 생각입니다. 2% 가도 괜찮다. 그렇지만 약간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나 국제경제기관, 특히 IMF 같은 데서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 2%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고서가 잘못 써진다든가 2%는 한국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약간씩이라도 감지가 되면 외국인들은 탈출할 때 무섭게 탈출하거든요. 그거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말입니다, 3.5%인 한국의 기준금리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3.75%까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부채 폭발의 위험이 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가계부채도 많고요. 기업부채도 많거든요. 정부부채도 사실 많고요.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1860조가 넘잖아요. 여기다 기업부채는 2200조가 넘고요. 문제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 그중에서도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 부채도 1000조가 넘었거든요. 장사가 잘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돼요. 생각보다가 실물 경제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말입니다, 밥 먹기가 겁나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명이서 밥집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계산이 11만 8천 원 계산했습니다. 밥집 가서 밥을 먹었어요. 코다리찜 하나 먹고요. 그리고 소주 맥주 타산 좀 먹고요. 나머지 이제 1인 메뉴들 시켰거든요. 김치전도 하나 시켰네요. 그런데 그게 11만 8천 원. 밥집이에요. 야,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가가 높으니까 못 씁니다. 겁나서 돈을 못 써요. 저만 하더라도 못 쓰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경기는 실물 경제는 계속 가라앉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은 지금 계속 늘어나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고요? 금리가 내릴 거니까. 금리가 언제 내리느냐? 지금 이야기로 봐서는요. 지금 현재까지는 9월에 동결한다가 일반적입니다. 9월에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84.9%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 0.25% 인상은 15%밖에 안 되고요. 0.25% 인하는 0.2%밖에 안 됩니다. 이제 9월이 지나고 나면 미국은 11월, 12월이 있지만 결국 말입니다. 올해는 인상을 더 이상 안 할 거다. 지금 동결을 계속 갈 거다 하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에요. 그러나
내년 3월에는 인하할 거다 하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실제 벤 버냉키 전 중앙은행 총재,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거든요. 페드라고 합니다. 이 페드의 전 의장이 이번 7월에 올리는 금리가 마지막 금리야. 더 이상 안 올릴 거야. 이제 최종 금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는 길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금리는 인하하겠죠.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 보면 시장에서는 내년 3월쯤 인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7월이에요. 내년 3월까지 가면서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금리가 이게 인하한다는 게 경기가 활활 타오르는데 이유 없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거든요. 경기가 나빠진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년 3월에 가면 금리를 인하한다. 경기가 나빠진다. 그전에 나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나쁩니다. 실물 경제에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내년 3월에 금리가 인하할 정도로 그럼 내년 3월까지는 지금 우리 경기가 이 상태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나아질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나 더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자형 침체가 지금 계속해서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1년 6개월을 가는 거거든요. 1년 6개월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을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요. 이제 더 이상 없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시장의 어떤 경기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럴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그럴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래 간다고 이야기하잖아. 오래 간다. L자형 경기 침체라고 했잖아. L자형 경기 침체라는 게 떨어져서 말입니다. 쭉 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쭉 갔을 때 시장이 얼마나 버텨줄까요? 저는 시장이 버텨주기가 진짜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갑작스럽게 뭘 준비를 하고 자꾸 투자를 많이 하고 하시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생각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이긴 맞아요. 경기가 꼬꾸라질 때가 기회인데 한쪽에서는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다른 한쪽에서는요. 이게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된다는 것도 반드시 감안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시장에 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래요. 전문 투자자다. 그러면 기회가 있으니까 요즘같이 출렁출렁하는 시장에서 잘 맞출 수가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말입니다. 생업을 가진 사람들은 생업에 열심히 살아가면서요. 돈을 벌어서 쌓아가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돈을 벌어가면서 쌓아가는 게 지금은 좋아요. 그리고 그 돈을 쓰지 말고 억지로 버티는 거예요. 언젠가는 경제라는 게 사이클링이에요. 사이클링. 계속 사이클링이에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근데 그 사이클링이 일반적으로 10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낮은 사이클링은 5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2020년에서 2023년이잖아요. 벌써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 벌써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낮은 사이클이 올라가려면 내년에도 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호흡을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